자, 15번. 상수 a와 최고차한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에 대하여 gx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, y축 포함해서 왼쪽은 이런 3차 함수래. 그 다음에 오른쪽은 fx 2차 함수래.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. 근데 최고차한 계수가 지금 1이니까 왼쪽의 3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했겠어. 그러다가 2차 함수로 갈아타는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가는 어떠냐면 gx가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네.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g'x랑 g'x-4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4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좀 보자. gx가 y축의 왼쪽에서는 요 3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린 a만 몰라. 근데 나머지가 그래도 꽤 밝혀져 있어. 얘 보니까 0,7을 지나잖아. y축을 그리고 나면 0,7을 일단 지날 거야. 그 다음에 이 0,7을 어떤 식으로 지나냐면 1차한 개수가 15잖아. 그러니까 G'0은 15다라는 걸 알 수 있어. 15는 사실 꽤 높은 기울기인데 대략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. 이쯤의 기울기로 y축을 지나간다는 거야. 근데 자,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최고차한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로 갈아타게 되잖아. 근데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럼 무조건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야지.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먼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놓자. 자,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뭐 어딘가 있겠지.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3차 함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뭐 이런 식의 진행,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진행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잖아.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려면 나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. 자, 나를 보면 g'x랑 g'x-4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실근이 4개다. 서로 다른 게 4개다.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g'x가 0이거나 아니면 g'x-4가 0이거나 하면은 근이 되는 거잖아. 그런데 이 정보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gx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, 우리 체계를 한번 갖춰볼게. 근데 체계를 갖출 때 사용하기 좋은 전략은 뭐냐면 나머지 것들을 좀 무시해 보는 거야.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을 무시하고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봐봐. g'x는 0의 근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고 쳐봐. 왼쪽에 없는 거지. 그렇게 없으면 하나밖에 없는 근이 4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봤자 하나밖에 안 만들 거 아니야. 예를 들어 알파가 있었어. 근데 평행이동에서 알파 플러스 4도 근이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4개는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. 그러면 2개는 어떤가? 해서 2개를 생각하면 얘가 알파 베타만큼 있었어. 근데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을 해서 알파 플러스 4랑 베타 플러스 4가 생긴 거지. 근데 이 4개가 전부 다 달라. 그러면 가능하다 이거야. 근데 그게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3개가 있다 치자. 알파, 베타, 감마가 있었어. 근데 얘가 막 평행이동을 했어. 알파 플러스 4, 베타 플러스 4, 감마 플러스 4로 평행이동을 했어. 그러면 이게 6개가 생길 거잖아. 근데 6개가 아니고 4개가 되려면 이 중에 2개가 겹쳐야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, 둘, 셋 이렇게 G'X가 근이 있었으면 이게 옮겨져서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, 둘, 셋, 4개의 근이 될 수 있다는 거야. 이런 게 일단 가능할 것 같아. 근데 왼쪽의 개형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? 그러면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근의 개수야. 그러니까 그러면 G'X가 2개여서 생길 수도 있고 3개여서 생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. 근데 그즈음해서 상수 A 요게 3루트호가 아니다 라는 저 말이 있잖아. 저 말 왜 해줬지? 라는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gx의 이 3차식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. 쟤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? 자,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가 되지. 근데 이게 그러면 도함수가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그냥 아예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gx의 이 왼쪽에 있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냐 아니면 변곡점만 갖냐 변곡점도 그때 변곡점의 미분계수가 0이냐 아니면 양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 판별식을 써보자. 판별식 쓰면 4a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건데 얘가 4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약분하고 그러면 이게 자 0일 때가 언제냐를 보면 이게 3루트호야. 자 a제곱이 45니까 그럼 3루트호 제곱하면 45가 되잖아. 그러니까 중근을 갖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. 그러면 이 함수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중근을 갖지 않는다면
근을 하나도 안 갖든지 아니면 근을 두 개를 갖든지 해야 되는데, 근을 하나도 안 갖는다면 G'X는 0의 근은 이 양수지역, X가 양수지역 Y축의 오른쪽 에서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밖에 근이 안 나와. 그러면 실근 개수 4개 만든다라는 나 조건이 만족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 이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 형태의 개형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지. 그러면 그걸 좀 반영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, 자, 3차 함수가 극값을 기본적으로 갖는데 여기 미분 가능하도록 Y축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15인 점이 붙어야 되잖아. 그러면 이 왼쪽에서 붙어서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런 오른쪽에서 붙어서 이렇게 되면서 딱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,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지면 G'X는 0의 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탁 들어와야지. 그러면 하나, 둘, 셋 의 근이 생기겠지. 그래서 그걸 좀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여기 극대가 알파다 라고 하고 여기 극소가 베타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감마다 라고 잠깐 한다면, 그러면 이거를 4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얘가 4이동하면 일로 와야 되고 얘가 4이동하면 일로 가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그러면 베타를 그냥 알파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감마는 알파 플러스 8이라고 표현을 일단은 해놓을게. 그 다음에 뭘 찾을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, 우리가 알파 베타가 바로 이 식에서, 자 여기 이 식에서 나오는 근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.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2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5다 라는 걸 알고 있어. 근데 알파 베타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다 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거든. 그러면 이걸 통해서 A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. 사실 이거 약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4 차이 나잖아. 근데 곱해서 5가 된대. 근데 알파 베타가 다 음수인 거 알고 있지.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워. 얘가 마이너스 5,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, 계산을 좀 해볼게. 자,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하면 4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9분의 4a제곱이 되겠다.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오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. 그러면 얘 넘어가면 36이 되고 약분하면 9가 되고, 그러면 9 곱하면 99가 되는데, 자 a제곱이니까 a는 9네 9. 9 아니면 마이너스 9인데, 자 어떻게 결정하냐. 3차식에서 2차항 개수는 변곡점 좌표의 마이너스 3배야. 이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. 이거는 킬러를 푸는 데 있어서 모르면 안 될 정도로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.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잖아. 이거를 마이너스 3배 했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a는 플러스 값이야. 그래서 a는 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. 그래서 여기다 9 집어넣어주면 되고, 자 그러면 얘가 9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다.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아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예측을 했잖아. 그 예측이 맞긴 맞았던 거지. 그러면 알아낸 걸 가지고 우리 업데이트를 좀 하자. 얘가 마이너스 5, 얘가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감마는 이거 3이었네. 그러면 이제 fx만 결정하면 되거든. fx 결정 어떻게 할 거냐. 뭐 그냥 별거 없어. 3 여기다 q 하고 y는 최고차항 하나 세팅해주고 m에 x-3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해주고, 근데 m이 마이너스 값일 거 아니야. 근데 0 집어넣으면 7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15 나온다 뭐 이런 거 하면 되지. 이런 거 하면 되는데, 이런 거 안 하고 구하는 방법 하나 보여줄게. 자 봐봐. 이게 그냥 기본 2차 함수의 모양과 똑같다고 잠깐 가정할게. 기본 2차 함수란 y는 x제곱을 의미하는 거야. y는 x제곱이랑 얘가 모양이 똑같다고 그냥 쳐. 그냥 치면, 자 꼭지점으로부터 3만큼 멀어지면 x값이, 그러면 y값은 9만큼 멀어질 거야. 그런 상태겠지. 그리고 y는 x제곱에서 봐봐. y는 x제곱에서 3만큼 멀어진 점은 3,9지. 근데 여기서 미분하면 y'은 2x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 값은 6이 되잖아.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단순한 기본함수였다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6일 거야. 그런데 이게 6이 아니지. 6이 아니라 15잖아. 그렇다면 상수배한 것만큼 미분계수도 정확하게 똑같이 바뀔 거야. 그러니까 6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했을 때 이게 15가 되도록 변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. 자 그러면 이게 6을 나눠주면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. 그래서 이 m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야.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. 근데 그리고 이제 이 q를 구하는 거는 x축으로 3 멀어졌을 때 원래 9만큼 멀어지잖아. 근데 9가 아니라 2분의 5배 됐을 거니까 9 곱해주면 2분의 45만큼
멀어졌을 거야. 근데 얘가 지금 7이잖아. 그러니까 Q값은 7에다가 더하기 2분의 45를 해주면 돼. 자, 이렇게 해서 fx를 그냥 결정했다. 자, 그러면 g-2랑 g2를 구할 건데 g-2는 여기 3차식에 넣어야 되지.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, 그 다음에 9, 4, 36, 그 다음 마이너스 30 더하기 7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5가 되네. 그래서 g-2는 일단 5고 그 다음에 g2는 여기 가보면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제곱이니까 그냥 1이네.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랑 7 더하기 2분의 45 요거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7 더하기 2분의 40 처리하는 거잖아. 그러면 7 더하기 20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27이 된다. 그러면 얘가 27이 되면서 더하면 32가 답이 되겠다. 그래서 이 문제는 리뷰를 잠깐만 해보면 첫 번째로 필요했던 거는 이 나조건을 보면서 G'X의 근이 몇 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 개면 어떤 상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했어. 한 개는 안 된다. 두 개는 4 차이만 아니면 된다. 세 개면 각각이 4 차이가 나야 된다. 이런 식이었던 거지. 그런데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A가 3루트 5였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조건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세 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.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극값의 X값 차이가 얼마다 라는 걸 통해서 A를 구하게 된 거고 이 A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2차항의 개수는 변곡점과 매우 높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어. 그리고 어떤 다항함수든 그 Y축에서의 미분계수는 그냥 1차항의 개수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2차 함수의 본질은 꼭지점으로부터 축대칭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꼭지점과 어떤 다른 점을 비교했을 때 X축으로부터 멀어진 정도와 Y축으로부터 멀어진 정도는 제곱 비율을 가진다는 거. 그런데 여기에 상수배를 하게 되면 미분 계수도 그 다음에 Y값 차이도 결국은 그 상수배만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는 거.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사용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돼서 약간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. 풀었어도 시간 좀 걸렸을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은 들어.